안녕하세요. 박은하 교수입니다. 자, 토익 독해 시간인데요. 혹시라도 제 토익 과목을 초급 토익과 또 그리고 토익 독해 두 과목을 다 듣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사실 초급 토익 같은 경우는 LC하고 RC를 좀 병행했고 훨씬 더 좀 쉽게 접근하도록 했고요. 토익 독해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RC 부분의 지문 부분만을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세심하게 리딩 지문을 좀 학습하시고 또 문법도 왜냐하면 리딩을 할 때 물론 단어도 중요하지만 이 문법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좀 더 심도 있는 문법을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 과목 같은 경우는 1주차, 1차 시는 오리엔테이션 내용처럼 다 다루었고요. 그리고 2차 시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 문법의 기본 개념을 좀 다루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3차 시 때 우리가 보통 이제 2주차에 명사랑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다루기로 했는데 예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기본 문제를 좀 다루고 이러다 보면은 약간 좀 시간이 좀 모자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명사 부분을 좀 더 그 부분에서 좀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법에서 다루질 않는데 명사와 관사가 굉장히 많이 밀접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토익 과목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3차 시에는 관사를 좀 따로 다루고 나서 2차 시 때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문법을 더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교재는 바로 요 토익 뭡니까? 이게 기본 점법 토익인데 LC와 RC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급 토익을 하시는 분들은 이 책에서 LC 부분을 다루게 될 거고 또 초급 토익에서 RC 부분은 다른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초급 토익과 그 다음에 이 토익 독해를 들으시는 분들은 요 한 권으로 또 그 두 부분이 해결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권 끝내보기. 사실은 제가 초급 토익이든 토익 독해든 다 책 한 권은 끝까지 끝내는 걸로 목표를 하고 강의 이거를 잡았어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좀 그 장단점이긴 한데 오프라인에서 사실 책 한 권 끝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다가 보면 학생들한테 맞춰서 테일러드 클래스를 하다 보니까 테일러드는 뭔지 아세요? 테일러드는 우리가 양복을 맞출 때 테일러 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또 다루고 몇 번 더 설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거가 있어서 강의 계획서대로 안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당분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진도를 탁탁탁 나갈 수밖에 없고 대신 그런 만큼 여러분들은 본인이 어렵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저한테 서슴치 말고 질문해 주시고 질문도 올려주시고 뭐 문자도 보내주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책 한 권을 끝까지 한번 다뤄보자.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학원을 다니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그 한 권을 다 끝내는 게 혼자 공부해도 그렇고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한번 달려보죠. 자,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1주차는 영어 문장을 이루는 기본 구조를 종합적으로 한번 다뤄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2주차에는 명사라던가 명사의 쓰임을 대해서 알 텐데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명사의 쓰임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문법들이 다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 나가야죠. 그쵸? 자, 그리고 3주차는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렇게 쭈루룩 다룰 거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뭐 시제라던가 수동태, 뭐 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들을 다룰 건데, 우리는 이제 보강 없이 나간다면 14주차에 끝나고 15주차는 보강주가 되고 16주차에 기말고사를 보겠죠. 자, 근데 뭐 보강주에 또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그건 또 여러분들하고 좀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리딩은요. RC는 뭐냐면은요. Reading Comprehension이에요. 자, RC. 자, 요거는 뭐냐면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의 지금 리딩을 하죠. 우리가 리딩을 하는 것과 그거 내가 읽은 거를 이해하는 거랑은 달라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요거 한 권을 다 읽었어요. 하지만 읽었는데 아무 내용이 머릿속에 안 남아요. 컴프레hen션이 안 된 거죠. 그런데 내가 이 한 권을 컴프레hen션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읽어서 가능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책을 읽어도 여러 번 어떤 문장은 읽어야 되는 것처럼 영어는 특히 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원서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을
10번 이상 읽어라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왜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익숙해지면 다른 책들을 계속 읽으시면 되는데 그 책들도 보통은 두세 번은 읽으셔야 돼요. 영어는 기본적인 문장 구조가 다 똑같은데 거기에 단어만 바꿔서 쓰고자 하는 말들을 쓰게 되다 보니까 그 기본 문장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단어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한 번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러 번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게 되면 나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다시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권의 책들을 많이 처음부터 읽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는 걸 주장을 하는 편인데 토익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로운 문제를 막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다뤄본 다음에 다른 걸 보잖아요. 훨씬 더 잘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좀 정독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좀 진지한 자세로 학습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네, 부탁드립니다. 자, 토익 독해의 문법은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외워서 내가 영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토익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문법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법을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데 특히 기능이 있습니다. 문법은 그 기능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에 해석이 되게 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긴 문장을 해석할 때 막 짜증나는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은 해드리지만 학습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습을 해주시고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어를 암기할 때요. 보통 우리는 단어장을 공부하는데 단어장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다 나오진 않죠. 자, 리딩을 하시다 보면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자, 자신만의 단어장 꼭 만드세요. 이거는 어떠한 학습을 하시더라도 중요한 겁니다. 왜요? 내가 모르는 단어는 뒤에 가면 계속 몰라요. 내가 학습을 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정독을 해서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으라 그랬죠. 그러다 보면 앞에 나왔던 단어가 뒤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몰랐던 단어가 뒤에 가면서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암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단어를 알기도 하죠. 즉 우리가 제시된 단어만 하시지 말고 내가 모르는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학습을 해서 반복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모르는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모르는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보통 아는 문제만 계속 반복해요. 아는 것만 계속 반복해요. 그건 안 돼요. 왜? 아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 모르는 걸 반복하셔야죠. 모르는 걸 반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 거로 만들어야 점수도 받을 수가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영어 학습에 필요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H.D. 더글라스 그 선생님께서 저희 영어 교육 영어 교육 방법론에 관련된 거의 뭐 그 전설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전공이 영어 교육이다 보니까 그 책을 석사 때부터 박사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바뀌어 왔어요. 에디션이 바뀌어 왔던 거죠. 자, 영어 학습에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타임. 여러분, 시간을 들여주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영어로 이분이 표현을 했어요. invest. learners, 그러니까 learners, 학습자들은 그쵸? to learn English, 아니 to learn English 또는 foreign language라 그랬어요.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should invest three things. 세 가지를 투자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시간 투자. 자, 우리는 쬐끔 공부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말하냐면 나 공부했는데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10분을 투자해서 이해가 되는 거면 쉬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일수록 2시간, 3시간 투자하겠죠? 자,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자, 여러분은 이제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죠. 외국어를 배우면 돈을 투자를 한대요. 근데 요즘은 이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왜? 수업에서 지금 물론 여러분들이 등록금을 냈어요. 투자한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헛되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수업에서 배우는 나중에 학원 가서 배워야지. 이건 학점이나 따야지. 그게 아니에요. 수업을 통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가지고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돈을 투자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뭘까요? 마지막?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이. 그래서 자신의 learner's effort, 자신의 노력이, 학습자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분이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는 실천을 해야 돼요. 학습이라는 것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지, 토익 목표를 좀 잡아야지 하고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습에 대한 것들. 자, 지금까지는 내가 이 실천하고 유지하는 걸 안 해봤어요. 자, 이제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머. 제가 이제 문법이라 했는데, 자, 이 그래머를, 자, 여러분, 리젝이란 단어가 뭡니까? 거절하다, 거부하다죠? 거절하지만 말고 이제 좀 받아들여보죠, 우리가. 받아들여봐요. 자, 그런데 이제 문법을 할 때마다 우리가 뭐가 생각나냐면요. 어렵다. 어렵죠. 사실은 저도 어려워요. 저도 헷갈려요. 그리고 아직도 오랫동안 이렇게 한동안 안 다뤘던 부분이 오면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즉,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영어의 규칙이니까 우리가 영어를 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어를 쓰고 살잖아요. 영어의 규칙을 매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리고 짜증난다. 왜? 어려우니까 짜증나거든요. 영어만 보면 짜증나. 저희 남동생도 지금은 이제 그 초등학교 이제 선생님을 하다가 남동생이 이제 지금은 이제 장학사로 이제 일을 해요. 근데 동생이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이제 교사 시작하면서 저랑 같이 이제 그 뉴욕을 갔었어요. 좀 한참 됐죠. 근데 저랑 이제 두 번 연달아서 2006년, 2007년 어떻게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저희가 여행 삼아 갔는데 첫 해에 갔는데 동생이 딱 하는 말, 누나 나는 영어 공부하면 머리가 막 아프고 막 짜증이 났는데 근데 이제부터 내가 정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정말 누나가 영어를 하는 거 보니까 여행이 훨씬 더 재밌고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어쨌든 동기부여가 생겼죠. 네, 그랬는데 역시 실천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뭐 어느 정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거 잘못 써갖고 또 놀림도 받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요.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목표를 세우세요.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무조건 거절하지만 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머리 아프다. 일단 저희 남동생 머리 아프대요. 자, 그리고 하기 싫다. 왜냐하면 점수도 안 나오고 어려우니까 하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관없는 과목만 공부를 하게 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격증을 따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라든가 이제 우리 또 뭐 해양 바이오 쪽에 있는 친구들 공공행정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회계 쪽에 관련된 세무랑 회계 쪽에 관련된 학생들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의 1차 기준 조건이 뭔지 아세요? 토익 점수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글로 된 세무법, 회계법을 백날 공부하는들 영어 성적이 안 나오면은 그 다음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어라 하고 매달려서 토익 점수를 받아야죠. 근데 어렵고 짜증나고 머리 아프고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세무사가 되고 싶고 회계사가 되고 싶은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일단 영어를 하면 여러분의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멀리 그냥 훅 하고 불어버리세요. 자, 나 머리 나쁜가 봐? 절대로 노노노. 머리 나쁜 게 아니죠. 이거는요, 제가 아까 H. 브라운 더글라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더글라스 브라운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남의 이름도 바꾸고 자, 뭐라 그랬습니까? 자, 타임. 자, 머니는 일단 빼죠, 우리가. effort. 그쵸? 이거 필요하다 그랬어요. 스펠링이 EFFORT예요. 자, effort, time과 effort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즉, 여러분은 내가 다른 게 하고 싶어서 흥미가 없어서 여기에 이만큼 투자를 안 했던 거예요. 난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돌이켜보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게 또 있을 거예요. 그쵸?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는 영어를 잘한다기보다는 좋아해서 열심히 하고 갈구하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이 생각은 절대 NO 해주세요. 자, 해도 안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해도 하면 돼요. 자,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말 reject이라는 단어는 절대 하지 맙시다. 자, 약속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머가 어떤 기능을 하길래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그래머를 모르면 사실 하기 힘들거든요. 자, 얘가 지금 암기를 해야 된다고 막 지금 강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장의 법칙이에요. 그게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머는 문장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긴 글을 독해를 하려면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규칙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을 못할 경우에 문법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의미도 있어요. 문법도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문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법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규칙을 외우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은 규칙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바로 요 암기가 됩니다. 얘가 암기를 하자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문법을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터득하려는 건 안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원어민들도 문법을 따로 배운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원어민들하고 얘기할 때 원어민들도 문법 몰라가지고요. 저랑 같이 어떨 때 가끔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설명 방식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문법은 조금 생각을 바꿔주죠. 자, 우리 생각을 바꿔주세요. Change your mind.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아, 문법은 문장의 법칙이구나. 문장의 규칙이니까 기능과 의미를 알아서 내가 암기를 하면 훨씬 더 리딩을 잘할 수 있구나. 간혹, 자, 물론 리딩을 할 때 단어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를 모를 때도 문장의 규칙과 문법을 가지고도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오늘부터라도 문법에 대한 태도를 조금 더 달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문장의 기본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 자, 먼저 문장의 기본을 보면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가 있고요. 전치사가 있고 명사가 있어요. 이거 순서대로 나와 있죠. 지금 순서대로 했죠. 제가 지금 목적어 먼저 얘기하고 전치사 먼저 얘기하고 동사 먼저 얘기하지 않았죠. 자, 순서대로 했죠. 이게 문장의 순서예요. 가장 기본 골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어 자리에는 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나 명사, 동명사나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동사 자리에는 동사나 조동사나 시제, 수의 일치라는 것들이 나와요. 자, 지금 이게 제가 나온 게 뭐죠? 문법 용어들이죠. 문법 용어들.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문법 용어들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아, 목적어 자리는 똑같네. 주어 자리랑. 아, 그러면 이제 주어 자리하고 목적어 자리는 거의 똑같아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채셔야 되겠죠. 왜? 주어 자리하고 목적어 자리는 결국 같은 패턴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전치사. 그리고 전치사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전치사는요, 문장을 길게 해주는 최소 단위가 돼요. 그런 다음에 명사 자리엔 또 여기 뒤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오거든요. 자, 그런데 뭐가 올까요? 또 명사도 오지만 동명사도 오고 명사절도 와요. 주어랑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왔는데 그러면 여기 전치사 다음에도 명사가 왔어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왔는데 얘는 동명사만 왔네요. 이런 게 규칙인 겁니다. 왜?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랑 동명사만 올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기능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알고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푸는 거고 또 리딩을 할 때는 그 부분을 보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주어를 길게 보면 동명사 주어가 오면 명사 단어 하나만 올 때보다는 길겠죠?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 하나만 오는 것보다는 명사절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 더 목적어는 길어지겠죠? 아무리 긴 문장이더라도 요 구조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내가 투부정사를 선택하느냐 명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절을 선택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죠. 여러분 이거를 파악하셔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문장이 눈에 확 들어온답니다. 정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한눈에 탁 들어오면서 아, 이렇구나 구조는. 이걸 파악하시면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면 자, I don't sleep much. 그러면 주어 동사죠. 그쵸? 기본 구조가 주어 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the puppy doesn't come to me.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피가 그러니까 강아지가 come 주어 동사가 온 거죠. 근데 동사 다음에 부정어가 온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my mom cooks every morning. 주어 동사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The stars shine. 그러면 별이 빛나죠? 하늘에서. 자, 지금 보면 다 뭘로 시작했어요? 주어, 동사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장의 구조는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쵸? 불러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문장 길게 쓰는 최소 단위, 전치사, 그렇죠? 명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순서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그 다음에 변형하는 것들도 요 패턴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리딩도 하고 문장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지금 저희 이제 사용되는 책에 나와 있는 예시 문장들이고요. 자, 요거는 토익에 실제 나왔던 실전 문제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냥 발췌를 해본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도 다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예요. 주어, 동사.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주어가.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파악해내시는 겁니다. 즉, 뭐냐면,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그러면 문법 파트 부분에서는 과연 동사를 찾아내고 목적어 자리를 찾아내고 전치사 자리를 찾아내고 명사 자리를 찾아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자리를 찾는 거거든요. 자리를 찾기인데 제가 순서대로 가르쳐 드렸던 거에서 자리를 찾는 건데, 문제는 이 자리에 맞게 목적어 자리에 맞게는 아까 뭐였어요? 명사였죠. 전치사 자리에 맞게는 전치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단어 자체에 또 쓰임이 작용을 하게 돼요. 지금 이 목적어 자리가, 그러면 단어의 쓰임에 맞게 거기 단어를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서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바로 뭐냐고요? 문장의 규칙과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가 있는 건 거죠. 토익에서 우리가 찍기라고 말을 하는 거는 내가 암기를 했을 경우에 찍기가 가능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찍겠어요? 그쵸? 말이 안 돼요. 그건 진짜 복불복도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에 대한 마음은 조금 진지하게 이제 암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전에 사실 문법 시험을 볼 때요, 아예 그냥 딱 명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저는 아예 그래버렸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공부했던 친구들이 뭐라 했냐면, 그렇게 외우고 나니까 시험을 볼 때 또는 내가 문장을 쓸 때 그게 생각이 나면서, 아, 그때 용법이 이랬는데, 아,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라는 것이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익 점수가 높게 나오면 그만큼 문법도 많이 외운 거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실제 내가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스피킹이라든가 라이팅에다가 적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토익이 RC 성적이 좋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토익 스피킹이라든가 토익 라이팅 시험도 그대로 문법을 적용해서 패턴만 잘 알고 쓰시면 아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패턴도 나오죠. 지금 이제 토익 시험에 이런 패턴도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보면 첫 번째 보세요. 뭐 지금 A, B, C, D 11번 같은 경우는 내용 파악이지만, 지금 12번 같은 경우는 yes냐, also냐, always냐, nevertheless냐, 이게 뭐냐면은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의 쓰임. 특히 얘네는 이제 부사라고 하는데 바로 부사의 쓰임인 거죠. 리딩 지문도 결국은 물어보는 게 단어의 쓰임, 문법의 쓰임, 용법의 쓰임, 용법 이런 거란 말이죠. 자, 그럼 13번 보실래요? available이냐, were available이냐, 아니면은 뭐 having been available이냐, 아니면 will be available이냐, 이거 뭐예요? 일단 available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앞뒤 문맥에 맞게 얘의 시제나 패턴이나 동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결국 이것도 뭐죠, 여러분? 문법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단어, 사실 요런 1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available 뜻을 모르더라도 문맥상에서 이게 지금, 자, 문장 기본 구조가 뭐였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였죠. 그러면 여기에 패턴에 맞춰서 동사 다음에, 자, 물론 이제 available은 형용사니까 형용사의 경우에는 비동사랑 같이 쓴다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러면 비동사 패턴이 여기에 맞춰서 나왔을 때 지금 보니까 뭐도 있고 will be도 있고 지금 시제가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거기에 시제 문법을 배움으로 인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리딩 지문 RC를 하는 거는 하나의 문법을 배워서 시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적용이 돼야 돼요. 모든 게 다. 결국은 우리가 전체 문법을, 아까 제가 구조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밑에 박스 올려드렸죠. 뭐 올려드렸어요? 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동사 자리에는 시제, 조동사, 수동태 뭐 이런 거 올려드린 거 있었죠. 네, 그 전체의 문법이 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내가 핸들링할 수 있어야지 리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양식도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양식을 보고 이거는 무슨 글의 목적인가, 이거는 무엇인가, 이것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걸 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 묻는 건데, 여기도 리딩 지문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도 이렇게 나오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 will keep your resume 해서 여기도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for future reference니까 전치사 명사 나오죠. 이렇게 기본이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결국 어떠한 패턴의 글을 쓰더라도 이 구조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응용하고 패턴을 또 개조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알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문법은 중요해요. 문장은 순서와 구조가 규칙적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문법의 기능과 의미는 어떻게 하자고요? 암기하자고요. 그리고 반복학습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토익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어디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토익이라고 하는 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운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믿습니다. 수고하셨어요.